안녕하세요. 해광천리원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가장 염원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손에 있는 생명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생명선이 손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금일 수도 있다. 왜? 생명을 관장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선을 라이프라인 이렇게 얘기죠. 자, 라이프라는 뜻에는 자, 생명이라는 뜻이 있죠. 자, 생명, 수명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자, 또 생활이라는 뜻도 있어요. 생활. 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 얼마나 건강하게, 강인하게, 체력적으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즉 생명선은 생명의 길이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수행해 가느냐, 내가 인생을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추락하는 단계에 있는지. 그래서 생명선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제시해주는 인생의 지도다. 그래서 인생의 지도, 라이프 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생명선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생명선이 이렇게 굵고 진하고 예리하게 뻗어가면 강하다. 반대로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보일락말락 얄팍하게 흘러간다. 그런 것을 약한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명선이 강하다고 하면은 자, 나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소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려면 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쭉쭉 빨아 올리면서 강하게 쭉쭉 뻗어 나가겠죠. 또 칡넝쿨을 예를 들어 봅시다. 칡넝쿨이 막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쭉쭉 뻗어 나가려면 장애선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듯이 체력이 강인하고 삶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생명선이 튼튼해야 좋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숨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항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힘쓰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 조금만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해서 쓰러집니다. 계속 잠을 자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이 강하고 두뇌선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없는 생명선, 약한 생명선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항상 손금을 볼 때는 한 가지 선을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다 종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람의 활력, 체력, 삶의 안정, 생명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는 생명선이 넘버원이다 이겁니다. 자, 생명선은 여기서 시작해서 금성구를 둘러싸고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 금성구를 둘러싸는 서클이 클수록 체력이 강하다, 활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열정이 강하다, 성취욕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이 강해요. 그래서 결혼도 일찍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본인이 강하다 보니까 포용력도 강하다. 반면에 생명선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바짝 붙어서 이렇게 협소하게 내려온다. 거기다가 이 금성구가 납작하고 흐물흐물하기까지 하다. 아,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고 매력도 없고 성격도 냉담하고,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불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생명선은 왼손에도 있고 오른손에도 있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자, 왼손은 선천, 자, 타고난 거, 오른손은 후천적인 것, 지금 상태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왼손의 생명선이 좋은데 오른손이 나쁘다. 그러면 타고날 때는 잘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 담배 많이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든지 힘든 삶을 살아서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해서 생명선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고, 자, 왼손은 약한데 오른손이 강해졌다. 그러면 태어날 때는 좀
약하고 비리비리했는데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욕에 의해서 열심히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른손의 생명선이 더 강하게 발달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른손잡이의 경우입니다. 자, 왼손잡이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명선이 건강한 사람은 걱정할 거 없겠죠. 그래서 약한 생명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선이 약한 경우에는, 자, 선이 넓고 얇게 내려가는 선. 자, 선이 넓고 얇게 흘러간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넓지만 희미하게 흘러간다, 얄팍하게 흘러간다. 자, 이 얘기는 물이 또랑으로 콸콸 내려가려면 넓이도 적당하고 수량도 풍부해야 되는데, 넓은 또랑에 깊이가 얕다.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 에너지가 약화되겠죠. 그러면 생체 에너지, 즉 발동기를 잘 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의타적이고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항상 병에 취약하고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없다. 거기다가 여기 금성구까지 납작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매사 귀찮아, 하기가 싫어, 게으른 사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울증에 시달리고 침울하고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층층으로 된 선, 사다리처럼 이렇게 층층으로 이어진 생명선, 이것도 허약한 체력의 상징이다.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다. 선이 쭉 일자로 뻗어야 되는데 층층이 졌다는 얘기는 층층 질 때마다 힘이 다 소진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선들이 미세하게 겹쳐져서 이루어진 선. 자, 이렇게. 어느 선 하나 힘이 없이 여러 개가 중첩되어 이루어진 생명선. 자, 이런 사람들 또한 굉장히 체력이 허약하고 신경질적이다. 짜증을 잘 낸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최인 사슬처럼 이렇게 된 선, 이런 선 있죠. 자, 이런 선 또한 일로 에너지가 다 샌다, 이겁니다. 생체 에너지가 쭉 흘러가야 되는데 이 체인 홀로 다 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진맥진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계속 질병을 달고 산다. 자, 이번에는 생명선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횡단선입니다. 횡단선은 생명선을 끊고 지나가는 선이에요. 자, 생명선을 끊고 지나간다. 이것은 생명선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고 하던 일이 정체되고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것을 근심걱정선,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생명선을 끊고 지나가는 선이 클수록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그리고 병도 크게 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횡단선이 이 생명선을 끊고 감정선까지 갔다. 그러면 이것은 심장에 병이 있다. 그래서 심장병이다. 그리고 이 횡단선이 제2화성구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것은 혈액순환 장애를 뜻합니다. 자, 횡단선이 월구 쪽으로 이렇게 갔다. 그럼 이것은 통풍이나 류머티즘, 즉 횡단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형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선을 끊고 지나가는 횡단선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문양입니다. 자, 생명선을 가다가 이렇게 아일랜드식으로 된 선, 이것은 이때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 혼란기, 일의 정체기, 또한 질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언제 생길 것이냐? 그것을 나이대별로 보는 것을 유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선의 유년법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는 여기까지를 뭐 60으로 볼 때도 있었고 70으로 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났죠. 그래서 보통은 90, 100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부분, 여기를 한 10살로 보고, 손목 끝, 여기를 대개 90살로 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여기를 대략 50살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중간인 여기는 대략 67에서 68세 정도 되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생명선상에 점이 있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점. 자, 점이 있다는 얘기는 특정한 일에 대해서 엄청 열받았다. 이럴 때 생겨요. 그래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경우, 급성 질병 또는 사고, 이런 경우에 생기는데, 점이 크다. 그러면 그만큼 큰 영향을 받겠죠. 그것은 엄청 크게 열받았다. 자, 그 다음에는 선이 끊어졌다. 선이 이렇게 끊기면서 간다. 그러면 흐름이 가다가 끊긴다, 이 얘기예요. 병이 생기거나 하던 일에 실패가 오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이런 뜻이에요. 흐름이 원만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것을 보수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보수하냐? 이 선을 보강해 주는 이렇게 지지선이 있으면 끊어진 게 커버가 돼요. 또 끊긴 선을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감싸준다. 이것도 끊어진 선을 보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갈라지는 선이에요. 자, 선이 이렇게 가다가 갈라진다. 그러면 흐름이 분산된다, 이 얘기예요. 당연히 힘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생명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시점, 이때부터는 기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하나 더 있어서 세 갈래다. 그러면 힘이 그만큼 더 줄어들겠죠. 거기다가 끝이 솔 달린 것처럼 이렇게 너저분하다. 그러면 이때는 기력이 완전히 쇠잔한다.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 생명선에서 이렇게 같이 쳐나오는 선, 이런 선, 자, 이런 선은 오히려 생명선의 힘을 보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선에서 위로 뻗어가는 선 있죠. 이걸 상향기선이라고 하죠. 상향기선, 일명 개운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인생의 발전기,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 야망이 크고 자존심이 강하다, 성취욕이 강하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경우 이런 선이 나타납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하향하는 선이 나타난다. 하향지선, 이것은 의기소침하다, 운의 하향기에 있다, 능력 발휘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생명선의 길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자, 생명선이 길고 강하면 장수할 확률이 많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근데 생명선이 가다가 짧게 끝난다. 그런데 끝나되 선이 예리하고 강하고 깔끔하게 끝나면 죽을 때도 깔끔하게 죽는다. 질질 끌지 않고 잔병치레 안 하다가 죽는다, 그런 뜻이고. 자, 선이 힘활이 없이 너저분하게 가다가 일찍 끝난다. 그러면 골골 가다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선이 끝나는 지점에 이런 모양이 있다든지 스타 모양이 있다든지 점이 있다든지 이 선을 아예 끊는 표시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때 급작스럽게 죽을 확률이 많다. 또 생명선이 이렇게 두뇌선하고 가다가 비슷한 시점에 두뇌선에 이런 X자 표시나 스타 모양이나 점이나 끊는 선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때는 두뇌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선이 끝에 생명선의 흐름을 막는 장애선이 있으면 그것은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생명선이 약하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충을 하느냐? 자, 잘 먹어야 됩니다. 식이요법, 대체의학. 저는 대체의학을 상당히 신봉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부지런한 운동, 활동, 이런 섭생, 수면, 운동을 통해서 내면의 에너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원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손금도 강하게 변해갑니다. 자,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짧더라도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모두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